정부가 최근 미 국무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문건을 받았지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 진상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와 진상조사위는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 약 128건이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고 기밀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확보하려는 미국 정부 자료는 존 위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보고한 내용 약 128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5.18 진상규명 활동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존 위컴의 정보보고 자료 약 128건이 미 육군성에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위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 사령관과 미 8군 사령관도 겸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 작전 상황을 꿰뚫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24단의 병력 이동 등을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등을 만난 뒤 미 국방부에 보낸 면담 자료가 핵심인 겁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진상조사위가 해당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미측의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국방부 혹은 진상조사위 차원에서 기밀 해제를 재차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증거와 증언이 넘쳐나도 광주에는 왜곡이 잔인하게도 들러붙어 있습니다. 진실이 있는 한 모든 주장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을 텐데 광주를 향한 왜곡의 목소리는 외려 시간이 갈수록 당당해지고 있습니다. 그 왜곡과 조롱, 모욕이 피해자들 삶에 어떠한 얼룩으로 남았는지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엄마가 15살 아들을 땅에 묻는 날 찍혔습니다. 도청에 나가보겠다더니 머리에 총을 맞은 채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에게 입혀줄 깨끗한 수의마저 구할 수 없어 겨울 교복을 입히고 비닐에 싼 한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 네임셋부터 시작해서 그 오빠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있을 수가 없어 밖에 나와가지고 다 토해버렸거든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무서웠어요 저는. 네. 사무치는 그날이 기록된 이 사진에 33년 뒤 누군가는 택배 운송장을 합성했습니다. 총탄에 떠난 아들을 택배로, 아들을 잃은 엄마를 마치 택배를 기다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아들을 잃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이 사진을 가지고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간호사가 꾸미던 금이는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을 하러 갔다가 헌혈차 안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막 메리아스 벗어서 닦아주고 이제 막 부어가지고 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억지로 이렇게 해서. 그날 엄마의 곁을 지켜준 이모를 누군가는 북한군 광수로 둔갑시켰습니다. 도청에도 나랑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사진들이 찍혔나 봐요. 뭐 강수 몇 해가지고 사진 찍혀서 뭐 그때 언제 또 전화가 와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도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 싫어서 없다고 그냥 내가 끊어버렸어요. 네, 이곳 광주 법원에서 전두환 씨와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입니다. 전두환 씨가 고인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기보단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헬기가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차원에서라도 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재판을 걸 수 있었겠는가 싶어요. 계속되는 법정 다툼에 건강도 상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궤변을 계속 듣고 있노라면요. 심지어 자기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정말 침묵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재판에 있는데 안 아프면 이상하죠.
독일처럼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가 거의 있단다면 아마도 이것이 나중에 살짝 부과되는 정도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광주에는 잔인하게도 왜곡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폭동이 아니다, 북한군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인데도 40년이 지나서까지도 지금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에서 그거는 막아줘야 된다. 민주주의를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옛날 같으면 지도서도 모르게 그냥 잡아가서 JTBC 한민용입니다. 5.18 왜곡을 막아달라는 이런 피해자들 목소리에 국회가 이번에는 응답할 걸로 보입니다. 과반이 훌쩍 넘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긍정적입니다. 법조계에선 유럽에 이미 비슷한 법이 있고 5.18 왜곡의 경우 그 피해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독일 형법은 나치를 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선동하면 강하게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형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고 10년 징역 등 더욱 셉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은 나치 범죄를 왜곡하거나 옹호할 경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이러한 왜곡이 국민을 선동해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정치폭력 등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에 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넘어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 여러 역사 중에서 5.18 왜곡이 문제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역사의 현재성이죠. 피해자들이 아직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5.18 역사 왜곡이 사실은 호남 차별이라든가 한국 사회의 그런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를 강화하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